자, 여러분 페이지 138쪽에 직권의 변화와 영향 파트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직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땅이죠, 땅. 사실은 우리가 지금부터 봐야 될 직권의 범위가 어디냐라는 거예요. 범위는 지각과 멘틀의 최상단부, 다시 말해서 수직으로는 이게 수직범위거든요, 지금. 여기까지 100km까지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직권 그 다음에 뭐였어요? 지각 다음에가 80% 차지하는 거. 오케이. 그 경계면 이름이 뭐였죠? 혹시 아는 친구? 모호로 비치치 불연속면. 기억나요? 모호면 기억나요? 그 모호면을 포함한 곳인데 우리가 왜 직권의 변화와 영향을 봐야 되냐면, 자, 지금부터 우리 지구의 대부분의 지진과 화산 활동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지질학자들이 조사를 해봤다는 거야. 물론 기상학자들도 조사를 했겠죠. 그런데 특정 부분에서 띠를 이루며 일어나는 것, 물론 어느 한 군데에 띠 없이 독립적으로 화산이나 지진이 발생하는 것도 있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걔들이 띠를 이루고 쭉 일어나는 걸로 봐서 이러한 변동대, 불안한 곳이에요. 지각의 변동대, 이 부분이 무언가와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고 찾아본 결과가 여러분들이 보는 지금 판구조론이라는 것입니다. 아셨어요? 자, 여러분, 거기 변동대와 판구조론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첫 번째, 사실 이 판구조론이라는 걸 설명하려고 들어가는 밑밥이에요. 변동대라는 게. 첫 번째, 변동대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은 이렇게 돼야 되겠죠. 변동대. 화산. 지진. 화산이 폭발하면 지진도 발생을 하죠. 화산 활동과 지진 활동이 잘 일어나는 동. 알았냐? 그러니까 요렇게 되면 무슨 운동까지 나오냐면 조산 운동까지 나와요. 대륙이 융기하고 침강하는 운동이에요. 조산 운동. 알겠습니까? 그럼 이 모든 것들을 뭐라고 부른다? 거기 써 있죠. 바로 지각의 변동이다. 이런 지각 변동, 이것이 활발한 곳. 알겠습니까? 그것이 띠를 이루어서 쭉 일어나는 것을 변동대라고 불러요.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리고 지금 지각 변동에 대한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밑에 이 지각 변동에 대한 얘기. 여러분, 지각 변동의 에너지원이 누굴까요? 지각 변동 에너지원은 누굴까요? 라고 하면 지구 내부 에너지올시다. 태양 복사 에너지도 아니고 얘들의 에너지원은 지구 내부 에너지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좁은 벨트, 띠 모양으로 분포한다는 거죠. 좁은 띠 모양으로 분포한다. 이게 보통 해안선일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알겠죠? 해안선일 경우가 많고, 그 다음 너희들 말에 이제 화산이 있고, 지진이 있고, 지진의 구분이 있고, 막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화산을 보면요. 화산은 이렇게 보통 분류해요. 이거 여러분들 잘 안 나오지만, 먼저 탑상화산이 있어요. 얘는 저온의 마그마입니다. 그래서 이 마그마가 지표 밖으로 나오면 화산가스와 용암이 되거든요. 자, 이 마그마는 지표에서 용암과 화산가스가 됩니다. 저온의 마그마이기 때문에 분출하자마자 굳어요. 그래서 탑상화산이라고 뾰족한 저온의 마그마 이 정도 알아두고요. 보통 화강암질이라고 말하는데 마그마 자체는 유문암질 마그마예요. 근데 얘로 요렇게만 알아두자. 얘로 백두산, 뭐 울릉도 어떻게 생겼어요? 바다가 이렇게 있으면 울릉도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뾰족하게. 이게 탑상화산이에요. 바다가 있으면 뾰족하게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순상화산이라는 화산이 있거든요. 이건 고온의 마그마예요. 예를 들면 제주도 같은 이제 바다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생긴 거죠. 넓게 둥그렇게 이렇게 생긴 거. 제주도가 이렇게 보여요. 옆으로 쭉 길게. 그러니까 이러한 화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진이라고 하면 지각에 내재된 에너지가 폭발하는 거거든요. 지진. 그 지진에는 어떤 종류가 있느냐? 선발 지진이 있고요. 중발 지진이 있고요. 신발 지진이 있는데 여러분들 얘는 잘 안 배워요. 중발은 잘 안 배웁니다. 중발은 보통 천발하고 경계를 보면 100km 미만, 얘들이 이제 100km 이상 깊이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보통 따져주는 게 지진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뭐가 미만이고 뭐가 이상이냐? 바로 진원의 깊이를 말해요. 다 지진이 발생한 곳,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런 지진들은 어떻게 발견하느냐? 이건 참고입니다. 진원까지 거리 같은 거 측정하고 지각이 이렇게 있잖아요. 얘가 진원이라고 합시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파가 이동합니다. 이런 식으로 파가 이동해요. 진원의 바로 윗부분을 우리가 진앙이라 하고요. 이제 여기까지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장소 어떤 P점을 딱 찍는다면 요게 진원까지 거리라고 잡았을 때 P점 하지 말고 Q점 하자. 지진파에는 P파가 있고요. S파가 있고요. L파가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고요. P파는 프리머리파 해가지고 8km/s입니다. 속도가. S파는 세컨더리파 두 번째로 온다는 얘기죠. 4km/s고요. L파는 2에서 3km예요. 속도가 P파가 제일 빠르죠. 그래서 사실 P파가 도착하고 나서
우리가 지진계를 돌려보면 지진계에서 이렇게 와요. 딱 이런 건 지진이 안 온 거죠. 근데 요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피파가 도착한 거예요. 여기에 피파가 도착을 합니다. 그러다가 탁탁탁탁 치면 요 지점은 S파가 도착한 거야. 그러다가 이렇게 움직이면 이건 L파가 도착한 거야. 그러니까 프리머리, 세컨더리, 롱 웨이브라고 합니다. 롱 웨이브. 라스트 이러지 마시고. 그 요거를 우리가 P파하고 요 시간대 있죠, 요거. 요 시간 간격을 PSC라 하고, 이 PSC가 진원까지 거리의 비례예요. 이렇게 지진파로 지진을 찾아낸다. 이게 참고입니다. 여러분 나오지 않을 거고 학교 선생님들이 설명해도 잠깐만 설명할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지각 변동이다. 그렇다면 화산대는 뭐냐? 두 번째. 뒤에 대가 붙었죠? 저기 좁은 띠 모양이라고 써 있잖아요. 지각 변동이. 그저 좁은 띠 모양으로 분포듯이 화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좁은 띠 모양으로 분포를 해요. 그래서 얘도 그렇고 세 번째. 자, 반드시 화산이 폭발하면 반드시 지진이 생긴다라는 건 아니에요. 지진만 생기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산대, 지진대 둘 다 빈번히 발생하는 띠 모양, 이걸 화산대 지진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둘이 어떤 특징이 있느냐는 거죠. 이 둘이 살펴봤다는 얘기입니다. 얘가, 이 두 개가 어떤 특징이 있나 봤더니 주로 해안가에 많이 분포하다는 거야. 조사만 한 거예요. 조사만. 그리고 대부분 일치하더라는 거예요. 이 두 지역이 대부분 일치하더라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죠. 알겠습니까? 대부분이라는 말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건 아니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해안가에 분포한다는 말 표현이 이것도 되죠. 대륙의 가장자리예요. 대륙의 가장자리에 주로 분포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과학자들이 그냥 발견한 거고, 이제부터 알아내야 될 진짜 얘기는 뭐냐? 바로 이 판 구조론을 이해하려면 아까 선생님 범위라고 하는 수직 범위 보였죠? 그죠? 수직 범위. 저 범위가 바로 우리가 지금부터 배워야 될 곳입니다. 자, 느닷없이 판 구조론. 미안한데, 자, 여러분. 판 구조론이 일어나기 전에 역사가 어떻게 되냐? 이것도 역시 참고겠죠, 참고. 여러분들 중학교 교과서에 백예너라는 어른 아세요? 백예너? 백예너 모르세요? 백예너라는 분이 이거 밝혀내죠. 대륙이동설. 모든 지구의 그 세계 지도를 보니까 이것들이 해안선이 서로 일치하더라는 거야. 꼭꼭 끼면. 그건 들어봤어요? 세계 지도에 보면 끼워 맞추면 서로 하나의 대륙이 돼요. 이 대륙 이동설로 증거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해안선이 일치한다는 등, 그 다음에 동일한 화석, 글로스테리우스라는 동일한 화석이 발견된다는 등, 지질 구조가 연속적이라는 중,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정작 얘가 밝히지 못한 게 뭐예요? 그럼 대륙이 왜 이동했는데 이거를 밝히지 못했습니다. 대륙이 왜 이동했는지. 그래서 홈즈가, 셜록 홈즈 아니에요?
멘틀 대류설을 주장합니다. 멘틀이 사실은 지각을 움직인 거야. 멘틀이 상승부도 있고 하강부도 있어서 지각을 움직이게 한 거라니까. 멘틀을 왜 움직이는데? 그건 이렇게 된 거죠. 그건 원인을 또 얘기를 못해요. 원인을. 자, 여기서부터는 실측 자료예요. 자, 디츠하고 그 헤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얘를 주장하거든요. 해저 확장설을. 이 사람들이 2차 세계대전 때 전쟁이 일어나죠. 2차 세계대전. 실질적인 세계대전에 미국 참전의 역할을 한 건 물론 일본의 진주만 공습도 있지만 유럽 전쟁에 참여한 건요. 바로 독일 잠수함 유보트예요. 이 진짜 열나 작은 이 유보트 잠수함이 승무원이만 10명도 안 되는 건데 이 잠수함한테 그 영국하고 프랑스가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해협에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물자를 실어나는 배들을 다 침몰시키는 거야. 근데 얘들이 뭣도 모르고 침몰시키다가 미국에서 영국으로 가는 미국 상선을 공격을 해요. 몰라가지고. 거기다 미국 이렇게 써놓는 것도 아니잖아. 에따 이씨 빵 어뢰를 쐈네. 미국이 딱 명분이 생긴 거죠. 우리를 건드려? 우리도 간다? 그러고 간 거예요. 참전. 알겠어요? 근데 그 연합군이 저 잠수함 찾고 싶잖아. 그래서 그때 만들어진 기술이 초음파예요. 알겠어요? 초음파를 쏘게 되면 여러분 오군 탐지기 알아요? 요즘에? TV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아, 밑에 쏘면 밑에 복이 있다. 뭐 이런 거 아는 거. 이 초음파라는 게 맞고 반사되거든요. 여러분 초음파 어디에 이용한다고 배웠어? 임산부들 이렇게 아이 태아 이런 거 볼 때 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초음파 기술을 그대로 전쟁이 끝났는데 그대로 갖고 해저 지형 탐사를 한 거예요. 깊이 안 들어가 보고. 그러니까 뭐예요? 띵 맞고 오는 왕복 시간. 왕복 시간이 짧으면 수심이 얕겠죠. 왕복 시간이 길면 수심이 깊겠죠. 그걸 통해서 초음파를 쏘면서 쭉 배를 타고 지나가면 그 밑에 지형이 컴퓨터에 그려지는 거야. 이렇게. 얘는 해저 화산이네. 얘는 평정해산이네. 얘는 평야네. 이런 게 그려지는 거야. 이해가냐? 이해가서? 그래서 이 초음파를 갖고 이 사람이 쭉 찾다가 뭘 찾은 줄 알아? 해령을 찾은 거야. 여러분 해령, 해가 무슨 해자 같아? 한문에 아무리 무식이라도 해자가 무슨 해자 같아? 당연히 바다 해죠. 자, 이건 좀 어려워요. 령이 무슨 령일까? 고개령. 그렇죠. 여러분 령자들 한 거 얘기해봐요. 소령, 중령, 이런 거 말고요. 대통령 이러지 말고요. 여러분 한계령이라는 거 알아요? 한계령? 대관령 알아요? 추풍령 알아요? 계엄령 알아요? 죄송합니다. 이게 령자 들어간 것들이 다 고개예요. 고개. 산맥이 쭉 이어져 있는 것을 령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럼 바닷속에 산맥이 있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존재하느냐? 이렇게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산들이 이렇게 존재하는 거야. 여기를 가운데 골짜기를 놓고 쭉 양쪽으로 대칭적으로 얘를 발견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그래 여기로부터 지각이 생성돼서 나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각이 생성돼서 나간다. 최초로 대륙이 이동하는 출발점을 발견한 거죠.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캐나다에 이분이 누구더라 이름이? 그 이름을 까먹었네. 하여튼 그 분께서 이걸 연구하다 보니까 끊긴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딱 끊겼어. 해령이 끊겼어. 뭐야? 왜 해령이 이어지지 않고 끊겼지? 그래서 주변을 사사히 뒤지니까
다시 또 이 지점에서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령이 이렇게. 그렇다면 이론상 아 이쪽 A판, B판, C판, D판 판으로 나눠져 있구나. 그때부터 판구조론이 일어나고 이들의 증거를 찾으려고 수많은 과학자들이 여기에 뛰어들어. 증거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 방사선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 누구야? 라듐. 부인이지? 그래. 그 남편이 누군지 알아? 어렵죠? 퀴리예요. 퀴리 부인의 남편은 퀴리겠죠? 그 퀴리라는 남편이 물리학자예요. 이 지표에 있는 철광석이 있어요. 그 중에서 자철광. 지구가 외핵이 막 이온 철과 니켈이 많아서 막 움직이면서 전류가 생성되거든요. 규칙적 전류가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전류가 생기면 자기장도 생겨요. 그래서 우리 외권에 있는 곳, 태양풍을 막아주는 곳, 지난 시간에 뭐 배웠죠? 외권의 태양풍을 막아주는 지구자기장을 뭐라 불렀어요? 봐봐. 안 왔잖아. 왔잖아. 근데 결국 똑같잖아. 그럼 제가 뭘 안 오게 다행이다. 벤 앨런데죠? 그때 마지막에 내가 얘기했잖아요. 너한테 희망을 걸고 얘기했더니 말하는 도 까먹고. 벤 앨런데라는 곳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구 자기장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북쪽을 찾으려고 뭘 들어요? 도구. 나침판을 듭니다. 그 나침판을 따라가면 북극이 있을까요? 없어요. 나침판을 따라가면 자기 북극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방향적인 북극은 거기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지구의 자북은, 자기 북극은 움직인다는 거예요. 얘가 지금 우리는 북쪽이 저기 북극성에 있는 곳이잖아요. 맞죠? 근데 수만 년 전에는 이 북극이 남극에 가 있었어요. 움직인다는 거예요, 북극이. 쌤, 그렇게 자꾸 움직이면 지구 자기장 큰일 나는 거야. 아유, 조금씩 움직입니다. 전혀 지구에 영향 안 줘요. 알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자철광이 쌓일 때 얘들이 자철광에 그 쌓이는 방향이 지구 북극을 따라서 자북을 따라서 얘가 쌓여요. 그게 지금 북쪽이 저기죠. 저걸 정북으로 따인다면, 그러니까 정작이 그 다음에 몇만 년 전 역작이 정작이 이게 규칙적으로 이 해령을 중심으로 대칭적으로 나온다는 걸 그 퀴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규칙적으로. 그래서 얘가 바로 판의 경계고 얘는 판이 생기는 곳이니까 만들어져 나간다. 이거 수렴이라고 그래요? 발산이라고 그래요? 나가는 거니까. 발산형 경계라고 부른 거예요, 저걸. 그럼 뭐도 있을까요? 수렴도 있겠죠. 그 수렴형 경계를 찾으러 다닙니다. 이 사람들이. 이게 판구조론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본 거야. 이렇게 지각이 생성되는 곳을 해령이라고 잡았어요. 결정적 역할을 한 거죠, 헤스터티츠가. 이러고 나서 판구조론이 등장하게 되는데, 나머지는 썰이잖아요. 썰. 근데 얘는 논이잖아요. 증거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러면 정말 지각만 움직이는가 봤더니 아니더라는 겁니다. 저기서 말한 지표로부터 100km까지 들어가는 곳이 전체적으로 움직인다는 걸 알아내요. 그래서 거기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138쪽에 보시면 뭐가 있느냐? 직권의 분류 써 있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직권의 구분은 뭡니까? 맨 위가 누구고요? 한 40km에 해당되는 게 이렇게 합시다. 여기 무슨 지각? 해양지각. 요거 좀 두꺼운 게 무슨 지각? 대륙지각입니다.
그때 요게 누구냐고 요게. 얘 바로 밑에가 뭡니까? 멘틀이잖아요. 경계면을 뭐라 불렀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 놈이 돼지부는 동명이잖아. 정확히 말하면 모호로비치치 불연속면이에요. 자, 이 라인을 모후면이라 불렀죠. 자, 이 밑에가 누구예요 그럼? 멘틀이잖아요. 잘 보세요. 여기로부터 여기까지 평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요거를 해양판이라고 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를 무슨 판? 대륙판이라 했고요. 무슨 말이냐면 판은 암석권이라고도 말하며 지각과 멘틀 최상단부 일부를 포함한 곳을 말해요. 시험에 정말 많이 나와요. 지각과 멘틀 최상단부. 그래서 해양판은 해양 지각 플러스 멘틀 최상단부. 자, 대륙판은 대륙 지각 플러스 멘틀 최상단부 이렇게 불러요. 밀도 누가 더 무겁냐는 거죠. 밀도. 얘가 2.7, 얘가 아이고 미안해요 3.0, 이 아이가 2.7. 두께는 대륙판이 두꺼운데요. 밀도는 해양판이 무거워요. 알았어요?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한다? 판 또는 암석권. 그러면 이 밑에는 뭐라 부르냐? 봐요. 여러분 여기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쭉 여기 쭉 아래까지는 멘틀이에요. 멘틀. 근데 지금 딱 말한 건 이게 암석권이거든요. 평균 100km. 그럼 이 밑에는 누구냐? 이걸 연약권이라고 불러요. 연약권은 뭐 하는 곳이냐면 이 판을 움직이게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한 대류 현상이 생겨요. 유동성 고체라고 합니다. 고체는 고체인데 유동성 고체라고 하죠. 연약권. 이렇게 설명을 했지요. 이렇게. 선생님이 편하지. 보기만 해도 잠이 살살 오고. 잘 때 네 머리 맞대 선생님 사진 올려놓는다는 그런 얘기 있더라. 보면 바로. 어제 열심히 버티고 있어요. 아, 알아요. 네 마음은. 얘들아. 내가 더 깊은 얘기는 못 하거든? 아니, 근데 판구조는 설명 없어서 깊은 얘기는 해줄게. 지금 연약권이 유동성 고체이며 멘틀의 상단부, 하단부, 상승부, 하강부가 있다는 얘기거든, 지금 얘기가. 그래서 지금은 판 구조론을 설명하면서 멘틀 대류 현상으로 설명할 거야. 근데 판이 이동하는 게 반드시 멘틀의 대류만 갖고 설명하는 건 아니야. 여러분들이 이제 2학년 가서 지구과학을 듣게 되면 이건 이제 에너지의 이동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고 해가지고 플룸 구조 현상이라는 걸 설명을 하고 요즘에는 지금은 그냥 연약권이 멘틀의 상승부 하강부가 존재를 해서 이 대륙판 해양판이 만들어지고 소멸된다라는 것까지만 알자고. 알았냐? 다시 멘틀이 대류를 하는데 그들의 에너지원이 방사성 동위원소의 분결이라고 하지만 그것만은 또 아니야. 그냥 지구 내부 에너지라고 얘기하자. 자, 멘틀이 대류를 하게 되면 무슨 부가 있고 상승부가 있고 무슨 부가 있겠어? 하강부. 그럼 상승부에서는 발산이 생길까 수렴이 생길까? 발산형 경계가 생기고 저기 해령. 그 다음에 가다 보면 얘가 차갑게 식어서 떨어지는 곳이 생길 거 아니냐? 그게 수렴형 경계다라고만 알아두자고. 판이 생성되는 곳, 소멸되는 곳을 페이지 139쪽에 써놨어. 자, 평균
100km까지는 우리가 판이라고 부르는 암석권이고, 이런 판으로는 해양판과 대륙판이 존재하며, 대륙판이 좀 두껍다라는 것도 이해하시고요. 거기에 보세요. 밀도까지 알아두면서 바로 그 판 밑부분에는 연약권이 존재해서 멘틀이 대류를 하는데, 여러분, 이게 어디 판 밑에 대류냐에 따라 이동속도가 좀 달라요. 대서양은 1cm 움직여요, 1년에. 대서양 바다 알죠? 근데 태평양 쪽은 6cm씩 움직여요. 알겠습니까? 이 판의 이동속도가 이렇게 좀 달라요. 하여튼 저 판 밑쪽에 멘틀 대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페이지 139쪽에 맨 아래 보세요. 139쪽에 맨 아래 보면 세계지도 보이죠? 여러분들은 여기 화살표 빨간색 보여요? 자, 보이죠? 빨간색이 경계를 딱 기준으로 벌리는 형국이면 이게 발산의 경계예요. 그럼 몰리는 형국은 뭘까요? 수렴형 경계거든요. 자, 선생님 태평양 손으로 찍어봐요. 난 여기가 태평양이다. 오, 좀 안 해. 오, 태평양 찍어봐요. 여기서. 아, 거기 써있네요. 태평양 판이라고. 그죠? 네, 부끄러웠네요. 여러분, 그 태평양은 태평양 주위를 한번 보세요. 대륙. 걔들 다 보이죠? 맞잖아요. 그죠?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런 지각 변동되는, 맞죠? 해안선을 기준으로 분포한다고 했죠. 판이 모여드는 곳, 수렴형 경계.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 대서양 바다의 중심부에도 선이 있는데 거기서는 밖으로 퍼져나가죠. 거기도 화산과 지진이 발생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태평양 주위에는 수렴형 경계가 있어요. 맞아요? 자, 대서양 주변부를 보세요. 대서양. 대서양은 어딘지 알죠? 손가락 집어봐요. 대서양. 어디 있어요? 대서양. 아, 죄송합니다. 여기가 대서양이에요. 알겠습니까? 대서양. 그렇죠. 맞았어요. 그 대서양 주변 해안선에 태평양처럼 수렴형 경계가 있나 찾아봐요. 없죠? 없잖아요. 대서양 주변부에 없잖아요. 이거 왜 없을까? 질문 정말 많이 들어온,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이. 니들 말고.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알겠습니까? 그런 질문은 우리가 판 구조론을 좀 더 자세히 알고 나서 하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전 세계 판의 분포를 보면 우리나라가 2등, 이거 누굴 것 같아? 응? 아씨, 또 이렇게 그리네. 부끄럽게. 너무 큰데. 어? 뭐가 너무 커? 에이씨, 여기까지 들어가고. 유럽 이상이. 야, 조용히 해, 이씨. 영국. 자, 우리나라가 여기 있어. 전 세계적으로 보면 여기 따라서 이런 식으로 이걸 환태평양 조산대라고 불러. 알았어요? 그리고 요렇게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에이, 그릴 게 또 없나? 색깔 펜이 없다. 파란색으로. 이게 해령 조산대야. 선생님이 그린 이 세 개 이외에는 변동대가 없다. 알았어? 이 세 개가 전부거든. 이 세 개를 갖고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하는 건데, 여러분들 페이지에 141쪽에 보면 판
경계에 지각변동이라는 단원이 있어. 지금부터 판경계를 배우는 거야. 커다랗게 세 개를 배우거든. 수렴형, 발산형, 이건 알고 있잖아. 보존형이 있다. 알겠어? 이 세 개를 배운다. 그래서 판경계의 종류 해가지고 딱 세 개를 배우는데, 그 첫 번째가 무슨 형 경계냐 그러면 발산형 경계를 먼저 배운다. 일단 발산형이라는 건 주로 회령 같은 거거든. 이거. 이게 발산형이야. 자, 이렇게 발산형 경계가 존재하는 곳. 아, 여기 니네 이거 바다 뭔지 알아, 여기? 네, 인도양. 아이고, 부끄럽다. 인도가 여기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인도가 여기, 미안해. 여기에 인도가 있고, 여기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지? 네. 여러분, 요 사이가 이게 홍해야, 홍해. 그지? 홍해에 발산형 경계가 있다는 건 홍해는 앞으로 점점 커진다는 얘기거든. 이해갔어? 그리고 아프리카 동쪽에도 이렇게 대륙에 이렇게 발산형 경계가 존재하지. 이게 동아프리카 열국대라는 곳이야. 알았니? 이거 어느 바다냐? 네. 대서양. 그렇지, 대서양. 이게 대서양 중앙해령이다. 알겠냐? 대서양 중앙해령, 그 다음에 여기가 홍해, 그 다음에 동아프리카 열곡대, 이렇게 발산형 경계를 보잖아. 요거 설명을 잘 할 거니까 한번 들어봐봐. 왜 대서양의 해안선에는 변동대가 없었는지, 태평양 해안선에는 변동대가 존재하는데 대서양은 왜 없는지를 지금부터 보라는 거지. 발산형 경계는 여러분 본 바와 같이 여기서는 장력이 발생을 해. 장력은 뭐냐면 양쪽으로 당기는 힘을 장력이라고 해요. 이렇게 장력. 알겠어요? 장력이 생기면 참고로 땅이 끊어지거든. 알았냐? 바로 정단층이 발생을 해. 정단층이 뭐냐면 판이 이렇게 있잖아. 근데 얘가 딱 끊어진다고. 지진에서 딱 끊겨. 이랬을 때 무조건 이렇게 선이 그어지면 너희들은 수직선을 내그어. 위에 있는 게 상이고 아래에 있는 게 하야. 알았어? 저 상반을 잘 봐. 상반이 자, 기억, 니은 중에 누가 상반일까? 기억. 기억. 나 이것들이. 아니, 선을 그으면 예. 여기가 상이고 여기가 하라고. 그래서 지금 니은이 내려갔니? 올라갔니? 내려갔어요. 그래. 그럼 자, 이런 비탈진 길에 공을 놓으면 공이 내려가는 게 정상이니? 올라가는 게 정상이니? 내려가요. 그거 정단층이라고 저게. 정상이라고 저게. 정단층.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게 상반이 하반이야? 하반. 무조건 하반이야. 아래쪽에 있으니까. 이건 무슨 반이야? 상반. 지금 상반이 올라갔냐 내려갔냐? 올라가. 이거 역행하는 행동이잖아. 역단층이라고 저게. 알았냐? 봐봐봐. 이거 정단층이야, 역단층이야? 저게 뭐예요? 단층이지. 저거는? 저거는? 그었을 때? 그 역단층. 맞았어. 저게 역단층이야. 이 층이거든. 이 빗금층이 같은
라인이었던 거지. 근데 이게 딱 뭐가 생기면서 단층이 생기면서 올라갔냐고 내려갔냐고 상반이. 상반이 얘인 건 알지? 그지? 상반이 올라갔다고. 역. 보일 수 있어? 이렇게 딱 볼 수 있지? 구분할 수 있지? 네. 그러면 역단층, 정단층을 볼 수 있는 거야, 너네가. 근데 봐봐. 지금 발산형 경계는 장력이기 때문에 뭐라고? 정단층이야. 정장이야, 정장. 알았어? 자, 다시 정단층은 장력. 여기는 상승, 멘틀의 상승부야. 멘틀의 상승부면 마그마가 고온일까 저온일까? 상승부니까 고온의 마그마겠지. 맞아 안 맞아? 이걸 일반적으로 현무암질 마그마라고 그래. 너희들이 화산암을 배워서 화성암을 배워서 알겠지만 여러분 화성이 뭔지 알아? 화성 수원 옆에 있는 거 그러지 말고 화산이 만드는 거. 마그마가 굳어지는 활동을 화성활동이라고 그래. 그래서 만들어진 암석을 화성암이라 하고 지하 깊숙한 곳에 있는 화성활동을 심성암. 지표 밖에서 굳은 걸 화산암. 화산암엔 뭐만 있다?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 심성암엔 반려암, 섬노암, 화강암. 안 배웠니? 까먹었어. 아, 그치. 1학년 때 있잖아. 그게. 있어요? 암석, 퇴적암, 변성암, 화성암 안 배웠어, 너네들? 배웠죠. 언제 배우냐? 네? 뭘 배워요? 암석 종류. 그거 2학년 1학기. 에헤이, 그런 것들. 자, 아닌데? 1학년. 어허이, 그렇지. 1학년 때 배우지. 1학년 1학기. 어허이, 무쌍한 것들, 진짜. 아, 맞아요. 1학년 2학기니까 그 자유학기세라서 그냥.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웃기잖아. 놀고 다니는. 네가 또 오래됐는데 기억하고. 저것들 가장 최고인데 까먹고, 저 멍청. 공부 안 해서 기억한 거예요. 자유학기제. 아, 공부를 안 했는데 기억했다면 학교를 안 다녔구나, 저것들은. 야, 현무암 어디서 봤어, 우리나라에? 제주도. 그렇죠. 기잖아요. 한탄강 유역. 가봤어요? 가본 적이 있나요? 주상절리. 몰라요? 수상을. 예, 한탄강 유역. 그 제주도 있잖아요. 맞죠? 여러분, 현무암이 색깔이 어때요? 검은색. 그렇죠. 거물현. 하늘천 따지 거물현. 고온의 마그마. 그래서 제주도가 아까 무슨 화산? 순상화산이었죠. 뾰족한 건. 탑상. 이상. 아, 예, 알겠습니까? 예, 화산이요. 그런 거 기억해 두라고요. 같이 연관된 거니까. 자, 발산형 경계는 이러한 특징이 있으면서 이것이에요. 새로운 지각이 생성되는 곳이잖아. 멘틀의 상승부니까. 알았습니까? 그래서 발산형 경계로 따지면 얘로서 누가 있느냐라고 한다면 얘. 뭐 이것도 있다. 얘들은 판의 두께가 얇잖아요. 대륙판보다. 그래서 얘는 천발 지진 발생이에요. 100km 미만이에요. 아까 지진 봤죠? 100km 미만이 천발 지진입니다. 100km 이상은 뭐라고 했어요? 그 중발. 혹은 신발. 그렇지. 휴즈 아니에요. 신발. 깊을심. 다리가 알배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발산형 경계에서는 화산 활동도 있는 거죠. 이해가요? 마그마가 현무암질 마그마가 분출하는 거니까 화산 활동도 있고요. 물론 고온의 마그마지만 천발 지진 활동도 있는 거죠. 이 파란색이 다 그런 곳이에요. 이런 예로 누가 있느냐? 그러면 대서양의 무슨 해령?
중앙해령. 그 다음 아까 육지 위에 있는 거 아까 뭐라고 그랬어? 동아프리카 열곡대. 그래서 시험에 정말 잘 나옵니다. 여기가 뭐라고요? 대서양 중앙해령. 여기가 어디라고요? 동아프리카 열곡대. 두 지점을 알려줬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는 쭉 띠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연결된 띠가 아니에요. 끊어졌습니다. 가차히 보면 쭉 이어진 게 아니라 중간중간 끊어져 있어. 탁탁탁탁. 어디도 해령은 연결이 쭉 돼 있잖아요. 오다 끊어지고 오다 끊어지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색깔이 안 보여요. 이거요. 네. 대서양 중앙해령이라고요. 네. 얘는 동아프리카 열곡대. 동아프리카 열곡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이 해령도 나이가 있어요. 잘 보세요. 왜 대서양 주위의 해안선에는 판의 경계가 없습니까? 라고 한다면 얘는 원래는 아프리카하고 남아메리카 하나로 붙어 있었던 거예요. 원래는. 붙어 있다가 얘 때문에 멀어진 거죠. 여기 아프리카 있잖아요. 이쪽에. 그리고 이쪽에 북아메리카가 있고 이쪽에 유럽이 있죠. 그죠? 유럽과 북아메리카는 원래 붙어 있었던 거였어요. 참고로 여러분 캐나다하고 미국 국경에 무슨 산맥이 있는 줄 알아요? 로키산. 아, 로키는 이쪽에 있습니다. 서부 쪽에. 알이 아니겠지. 저도 까먹었어요. 아. 뭐가 있겠지. 왜 요즘에 이렇게 까먹죠, 뭔가를? 아니, 여기 경계에 있는 산맥. 나도 까먹었어요, 지금 순간적으로. 찾아봐요. 아, 그럴까요? 북아메리카, 그러니까 미국과 캐나다 국경 산맥 찍어보세요. 네. 까먹으면 물어보면 되는 거죠. 무슨 산맥이에요? 찾고 있습니다. 아하! 얘들이 이쪽이 스칸디나비아 반도잖아요? 그죠? 거기에 칼레도니아 산맥이라는 산맥이 있거든요. 저쪽에. 얘랑 원래 하나로 이어졌던 산맥이었어요.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대서양 중앙해령 때문에 멀어진 거죠. 그러니까 경계가 될 수 없는 거야. 원래 하나였던 애니까. 알았습니까? 기다려봐요. 내가 생각나면 할게요. 실질적으로 얘는 가장 오래된 해령 중에는 작년 해령이에요. 얘가 할아버지 해령. 그 다음 요 홍해가 가장 그래도 젊은 해령인 거죠. 아직 지금 막 벌어지고 있는 상태인 거죠. 옛날에 가까웠을 때는 누가 그 길을 딱 갈랐죠? 모세가 갈랐죠. 홍해를 갈랐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해갖고 막 사람들 가냐안으로 막 그거 알아요? 성경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가장 애기 해령이 누구냐 이거예요. 동아프리카고. 아니 얘는 육지에 있는데 왜 해령이에요? 애기 해령. 지금 땅 사이, 그러니까 대륙 사이에 해령이 지금 막 만들어진 다음에 물이 들어가는 순간 해령이 돼요. 여기 물이 쫙 잠식해 들어가는 순간. 알겠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서양 주변부에는 수려면 경계가 없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누가 있느냐? 수려면 경계가 있어요. 수려면 경계.
자, 이 수렴형 경계는 두 개로 나뉘거든요. 첫 번째, 밀도차가 존재해서 하나가 밑으로 빨려 들어가는 섭입형 경계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밀도가 서로 비슷해서 충돌하는 충돌형 경계가 있어요. 먼저 섭입형 경계는 수렴형 경계 자체가 다 이런 특징이 있을까요? 봐요. 얘들은 횡압력이 작용하겠죠. 좌우에서 몰리니까 횡압력이 작용하죠. 횡압력. 그래서 이렇게 모이는 형국이 모이는 형국. 여러분 여기 무슨 단층이죠? 횡압력은 아까 역단층이에요. 역단층은 횡압력이죠. 상반이 올라가는 거. 역행하는 행동. 그 역행해서 역단층은 횡압력. 그리고 여기는 무슨 마그마? 저온의 마그마죠. 니네 저온의 마그마는 무슨 화산 만들었어요? 맞았어요. 탑상화산 만들었죠. 그죠? 얘는 이제 화강암질 마그마, 유문암질 마그마 하는데 여러분들은 유문암질이 많이 나와요. 유문암질 마그마. 이렇게 합시다. 유문암질 마그마. 자, 그 다음엔요. 얘는 판이 사라지는 곳인데 이 섭입형 경계는 특히 판이 밀도가 큰 게 밑으로 가거든요. 근데 밀도가 작은 애들이 같이 빨려드는 게 아니라 걔는 그냥 위에 떠 있어요. 밀도가 큰 애만 밑으로 들어가 주거든. 질문. 해양판, 대륙판 누가 밀도가 컸어? 해양판이요. 그렇죠. 태양판이죠. 해양판. 해양판이요. 해양판이 얇지만 밀도는 크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판이 생성되는 게 해령이죠. 거기가 고래 마그마가 나오죠. 그럼 해양판은 무슨 암으로 되어 있을까요? 현무암. 맞아요. 그럼 판이 색깔이 어떨까요? 검정색. 그렇죠. 걔가 밀도가 커요. 현무암이. 구멍이 숭숭 뚫리지만. 제주도 가면 담장은 다 그 현무암으로 났거든요. 무거우니까 바람에 안 날려가요. 알았어요. 가벼울 것 같아요. 느낌상. 구멍도 숭숭 뚫려가지고. 무겁습니다. 걔들. 섭입형 경계는요. 대륙판은 그냥 위에 있고 해양판이 밑으로 파고 들어가는 형국이에요. 그런데 이 판들이 다 똑같진 않아요. 어떤 판은 해양판과 해양판인데 무거운 해양판이 밑으로 파고 들어가는 형국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은 하나의 판 밑에 다른 하나가 밑으로 파고 들어가는 형국이 무슨 형 경계다? 섭입형 경계다라고 알아두십시오. 알겠어요? 밀도차가 커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라고 보면 되고요. 밀도가 작은 애들이 대부분 정지해 있고 큰 애들이 빨려 들어가는 형국입니다. 밑으로. 알았습니까? 그럼 생각해봐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 자, 너희들이 보기에 이게 대륙판이고 이게 해양판이야. 그럼 치고 들어가겠지, 이렇게. 이렇게 같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치고 들어간다고, 이렇게. 해양판이. 알았냐? 치고 들어가게 되면, 잘 봐. 니들 보기에 오른쪽 판, 니들 보기에 왼쪽 판. 보이지? 어디 판 위에서 화산이 폭발하겠냐? 여기, 요거 위에서 판이 폭발한다고. 이해가냐? 그리고 또 하나. 이게 판의 경계잖아. 여기 딱 경계면. 자, 이 치고 들어가면 진원의 깊이가 깊어질까, 얕아질까? 그래서 무슨 지진이 발생해? 신발 지진이 발생한다. 요 경계로부터 안쪽으로 갈수록 진원의 깊이는 깊어지고, 이해갔니? 그 경계면 근처에서는 탑상화산이 많이 생기겠지. 맞아? 근데 이게 바다라면 위에가. 대륙판도 물이 찰 수 있잖아. 치고 들어, 바다에 섬이 생긴단 말이야, 섬이. 그게 열도야, 열도. 일본을 무슨 나라라고 하냐? 열도의 나라라고 한다고. 필리핀 나라 자체가 5천여 개의 섬으로 되어 있어. 인도네시아 마찬가지야. 걔들이 다 수렴형 경계부에 존재한다. 여기가 필리핀이고, 응?
대표적으로 마리아나 해구가 여기야. 여기가 인도거든? 인도네시아 자바 해구. 알겠죠? 잡아라! 잡아요. 죄송. 알겠습니까? 자, 서비평 경계라 함은 일단 기본적으로 무슨 지진이 발생한다? 천발과 신발이 모두 발생하는데 요거 하나 외워놔. 얘들아, 모든 경계면에서는 천발 지진이 발생한다. 알았니? 그런데 유일하게 신발이 생기는 곳이 서비평 경계야. 알겠지? 유일하게 신발이 생기는 곳이 서비평 경계라는 걸 꼭 알고 있도록. 화산도 폭발하죠? 자, 무슨 마그마? 저온의 마그마. 알았지? 그래서 여기는 요렇게 알아둘까? 호상열도가 발달한다. 호상열도. 왜 호상인지 알려줄게. 잘 봐, 얘들아. 여기서 애들이 몰려든다 놓고 이렇게 몰려들어.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몰려들어. 여기도 몰려들어. 자, 이런 곳이 다 누구냐? 수려면 경계야, 여기가. 그것도 서비평이거든? 그럼 잘 봅니다. 얘들아. 이쪽이 유라시아판이거든? 커다랗게 말하면 유라시아판이고, 얘가 동태평양판이야. 누가 해양판이냐? 당연히 동태평양판이지. 그러면 자, 요 경계로 유라시아판에 섬이 생기겠냐? 동태평양판에 섬이 생기겠냐? 누가 해양판이야? 동태평양판이지. 그럼 얘가 밑으로 파고 들어가겠지. 유라시아판은 가만히 있고 얘가 치고 들어간다고. 그럼 어디 위에서 섬이 생기겠어? 그래서 이렇게 생긴다고. 호상열도가 이렇게. 야, 이 노란색이 마치 뭐 같냐? 원같이. 그래서 고리 환자를 쓴다고. 그래서 태평양을 고리처럼 돈다. 뭐 무슨 환태평양이라는 말 쓰는데 고리가 원이잖아. 원에서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뭐라고 그러지 우리가? 원에서? 원에서 이걸 뭐라고 불러 우리가? 호라고 부르냐? 호. 호상열도가 그래서 호야. 저게 호 위에 있다. 호상열도. 근데 어느 판 위에 있다? 해양판, 대륙판? 대륙판 위에 존재한다. 니네 여기가 일본 있지? 요 뒤쪽에 우리나라 있지? 어디가 천발 지진이겠냐? 일본. 그럼 우리나라는? 신발이겠지. 그래. 만약에 진원에 이 지진이 규모라고 하거든. 니네 규모? 규모가 몇 점 몇으로 표현되는 게 규모야. 진도는 1에서 7까지 숫자로 표현하고, 옛날 로마 숫자로 표현했는데 요즘 숫자로 표현하더라고. 다시 규모는 뭐냐면 그 지진의 객관적 세기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규모가 크다는 건 여기서 총알이 땅 튕기는 거하고 폭탄이 터지는 거하고 누가 규모가 크냐? 그렇지, 그게 규모라고. 근데 폭탄이 여기 터졌는데 민준이가 저 뒤에 있고 태훈이가 앞에 있어. 누가 피해가 크겠어? 그 네가 크겠지. 그게 진도야. 그러니까 진도는 1, 2, 3, 4, 5, 6, 7까지 있어. 자, 그럼 잘 들어봐. 똑같은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면 진원의 깊이가 낮을수록 깊을수록 누가 피해가 클까? 그렇지. 그럼 천발이 피해가 커, 신발이 커? 그런 얘기야, 지금 얘기가. 알았어? 무슨 말인지? 네. 일본은 끊임없이 고생하고 있다. 이해가서? 끊임없이 고생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호상열도가 발달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예로서 누가 있느냐? 그러면 일본 해구가 가장 많이 우리나라 근처니까 일본 해구가 무슨 판과 무슨 판이야? 유라시아판하고 누구? 동태평양판이야. 그러면 얘들은
대륙판과 해양판이잖아. 대륙판과 해양판 전형적인. 그런데 마리아나 해구가 있어. 이 마리아나 해구는 자, 일본 해구가 여기다 얘들아. 세 개의 판이 모인 곳이야. 필리핀판, 동태평양판, 유라시아판. 그래서 여기는 난리 브루스를 추는 곳이고 여기가 마리아나 해구야. 얘가 어디라고? 일본 해구. 얘가 어디라고? 마리아나 해구야. 이렇게. 알았어? 근데 이 마리아나 해구가 특이해. 마리아나 해구는 당연히 동태평양판의 해양판과 필리핀판이라는 판이 있어. 이것도 해양판이야. 필리핀판 플러스 동태평양판. 이건 해양판과 해양판이야. 그런데 동태평양판이 더 무거워. 여러분, 해구 중 우리나라가 해저 이말리 이런 거 들어봤죠? 여기가 어딜 얘기하는 줄 알아요? 저 마리아나 해구를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질문이 하나 있죠, 여러분. 야, 유라시아판과 동태평양판의 밀도가 차가 크겠니? 필리핀판하고 동태평양판의 밀도 차가 크겠니? 첫 번째. 그렇지. 유라시아판과 동태평양판이 더 밀도 차가 크겠지. 왜? 필리핀은 그래도 해양판이거든. 그런데 유라시아판하고 얘들의 일본 해구가 더 깊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얘가 더 깊냐고 그러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일단 유라시아판 이쪽 대륙판에서는 대륙 사면 대륙태가 쌓이고 쌓여서 막 대륙에서 끌려 들어온단 말이야. 근데 물과 물이 있는 곳에서의 그 일본의 마리아나 해구는 깔끔하게 떨어져 밑으로. 그러니까 얘가 더 깊어야 되는데 여기에 막 퇴적물이 쌓여서 좀 깊이가 낮은 거라고 보면 돼. 알겠냐? 자, 요 해구 쪽에서는 요 둘이 제일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자바 해구가 이쪽에서 가끔 출현을 해. 해구는 가장 깊은 곳이다 라고 보면 돼. 자, 그럼 충돌형 경계는 어디냐? 여기다. 충돌형 경계는 여기 누구 있냐? 알프스, 히말라야. 자, 충돌형 경계는 대부분 밀도차가 거의 없는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나는 거지. 이게 무슨 판이냐? 인도판이야, 인도판. 얘는 유라시아판. 이 둘이 만난 곳인데 얘는 화산 활동은 없어. 대신 천발 지진이 발생하고 가끔 중발도 발생해. 천발, 중발이 발생해. 그러니까 화산 활동은 없는데 화성 활동은 있다고 그래. 저 대륙판은 두께가 두껍잖아. 저 밑에서 화성 활동이 일어나서 마그마는 생기는데 밖으로 뿜어나오지 못해. 두꺼워갖고. 알았죠? 이런 예로 어디 있다고? 알프스, 히말라야. 산맥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 됐죠? 제가 동그라미 친 곳이 다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알프스, 히말라야, 산맥, 충돌형 경계입니다. 자, 이제 남은 게 뭐냐? 바로 보존형 경계입니다. 이 보존형 경계는요, 우리가 단층을 배웠잖아. 정단층, 역단층 배웠죠. 얘들은 수평단층이라고 해요. 지구과학에서 배우면 주향 이동단층이라는데 수평으로, 그러니까 상반 하반이 없어요. 수평으로 엇갈려 움직이면서 마찰이 생기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화산 활동은 없다는 거예요. 마그마가 생기기에는 온도와 압력이 받쳐주질 않아요. 지표 위죠. 그 다음에 얘들은 압력이 세지도 않죠. 저 기압이 승무한 것도 아니니까. 대신 천발 지진은 활발히 발생해요. 천발 지진. 이곳이 어디냐?
사실 이 근방에 다 해령을 중심으로 다 딱딱딱 끊긴 곳이 다 수평단층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단층이 뭐라고 불러요? 변환단층이라고 부르죠. 변환단층. 그런데 세계지도에서는 어디가 시험에 잘 나오냐? 여기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봅시다. 여기가 어디냐? 산 안드레아스 단층이라고 그래요. 여기는 절대 뭐가 없다. 화산활동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동하는 것이. 서로 마주보고 멀어지고 가까워지고 이게 아니라 비스듬한 곳. 자, 그렇다면 말입니다. 지금까지 예로서 대표적으로 다 배웠거든요. 그런데 조금 다른 애가 하나 있어요. 바로 여기입니다. 좀 다른 애가 얘예요. 여기를 뭐라 부르냐면 페루 칠레 해구라고 불러요. 여기는요 당연히 이쪽에 해당되는 판이 있어요. 이게 나치카 판이거든요. 나치카 판이 해양판이에요. 나치카 판이 해양판이에요. 이렇게 모여듭니다. 당연히 해구예요. 해구. 얘가 남아메리카 판이고요. 근데 얘들은요 얘가 파고드는데 여기 남아메리카 판이 바다가 아니잖아요. 호상열도가 안 생기죠. 그래서 여길 따라 쭉 이렇게 산맥이 생깁니다. 이 산맥을 뭐라 부를까요? 문명인데. 안데스. 그렇죠. 됐어 안 됐어? 안데스. 안데스 산맥. 안데스 산맥이 왜 안데스인 줄 알아? 여러분 안데스 산맥에서 만들어지는 마그마가 안데스 산맥에서 만들었다 해서 안산암질 마그마가요. 이름이 안산암질. 그러니까 현무암과 유문암이 섞인 마그마거든요. 여기 환태평양 조산대 전체가 다 안산암질 마그마예요. 섞인 거예요. 밑에서 올라오는 현무암질이랑 위에 생긴 유문암질이랑 섞여갖고 안산암질 마그마가 되거든요. 그게 대표적인 예예요. 여러분 여기는 안데스 산맥이 분포한다는 거. 페루 칠레 해구에는. 그러니까 일본 해구, 마리아나 해구 다 보니까 얘가 제일 깊은 곳 마리아나 해구까지 나왔잖아요. 근데 페루 칠레 해구에는 무슨 산맥이 존재한다? 안데스 산맥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제 이것들의 지명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했으니까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구나. 자 이제 요걸 보여줄게요. 이게 일본입니다. 일본. 알겠어요? 거기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이게 누구다? 이 해령이에요. 해령. 이렇게 해령. 근데 여기에도 또 있어요. 이게 해령이에요. 해령. 이렇게. 자 봅시다. 이 위에 바다가 있는 여기에 여러분 쭉 가서 이 뒤에 여기 당연히 바다가 있죠. 이 바다를 무슨 바다를 할까요? 이게 동해입니다. 그럼 여기에 누구 있고? 다케시마. 거부감이 안 들어요? 역시 일본 천황폐하 만세네 니들은. 독도죠 독도. 다케시마 아리마생 그죠? 다케시마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누구예요 이거?
울릉도요, 울릉도. 아주 그냥 유튜브한테 삭제진대. 자,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를 뭐라 부른다, 여기를? 해령이라 부르죠. 맞아, 안 맞아요? 이 해령은 마그마의 무슨 부? 무슨 부? 상승부. 멘틀의 상승부. 그 마그마가 고온의 마그마가 나오죠. 여러분 여기 뭐라 불러요? 여기 이쪽은 이렇게 이동하는데 얘는 이쪽으로 이동해요. 그러면 요 선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 있니? 아가 여기 있구나. 여기 봐봐. 여기 서로 반대 방향이죠. 여기 뭐라 불러요? 여기를 변환단층이라고 그래요. 해령과 해령 사이. 됐죠? 그 다음 여기는 뭐라 부릅니까? 여기는 깊숙이 들어간 여기를 쑥 들어간 여기를 해구라 부르고요. 여기에서 뭐가 생겨요? 이렇게 들어가면서 마찰에서 마그마가 생기겠지. 걔가 쑥 터져서 이걸 뾰족하게 솟으면 이게 다 누구야? 이게 뾰족뾰족 솟은 이 섬이 뭐요? 요게 호상열도라고 얘가. 그리고 이 경계면 이거에 따라서 진원도 생기고 여기서 마그마도 분출한다 해가지고 여기를 베니오프대 경계면이라 불러. 베니오프라는 사람이 발견했어. 일본 사람 한 명 있는데 걔는 안 외웠어. 여기서 화산과 지진 활동이 일어나는 거야. 봐라. 실질적으로 이쪽은 멘틀의 하강부잖아. 얘가 멘틀의 상승부라면 멘틀의 하강부잖아. 그래서 우리나라 쪽으로 갈수록 진원의 깊이는 깊어지고 지진은 신발 지진. 알겠어요? 요런 걸 여러분들이 알아라. 간단하게 여러분들은 세계 지도상에서 판의 경계에 대한 얘기를 배울 거고요. 그리고 페이지 141쪽에 거기에 오른쪽 날개글에 보시면 해령에 대한 설명이 나올 거예요. 그게 헤스하고 디치가 발견한 거예요. 해령을 중심으로 한번 보세요. 날개글에. 날개글 141쪽 141쪽 날개글 봤어요? 해령을 중심으로 나이가 어때요? 해령에 가까울수록 나이가 어리죠. 멀수록 나이가 됐고요. 그죠? 왜? 생긴 지가 오래됐으니까. 또 하나, 지각의 두께도 두꺼워집니다. 해령을 중심으로 뭐를 했죠? 왜? 시간이 오래되면 체적이 오래됐을 거니까. 마지막, 지각 연류량이라고 있어요. 뜨거운 정도. 그러면 해령을 중심으로 밖으로 갈수록 떨어져요. 오래됐으니까. 지각 연류량은 떨어집니다. 아시겠습니까? 누굴 중심으로 이런 현상이 생긴다고? 해령. 이게 헤스와 디치의 해저 확장설의 증거입니다. 자, 페이지 142쪽으로 갑니다. 가보시면 수료면 경계의 구분도 해줬고요. 서위평, 그 다음에 충도령. 또 어디에서 호상열도가 생기고 어디에서 습곡산맥이 생기는지 보여주잖아요. 충도령 경계에서 무슨 산맥이 생긴다? 습곡산맥이 생긴다는 거. 알겠습니까? 얘들 충돌하면 뭐가 생긴다고요? 습곡산맥이 생긴다. 이 습곡산맥 이름이 누구니? 알프스 히말라야 산맥이라는 걸 명심하시고, 여기서는 화산활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물론 변환단층에서 일어나지 않지만, 그 다음 서위편 경계인데도요, 봐요. 꼭 대륙판과 해양판이 섭입하는 게 아니라 해양판이 섭입하는 곳도 있는데 그게 마리아나 해구다. 근데 거기가 세상에서 제일 깊다. 알았죠? 또 하나, 페루 칠레 해구는 대륙판 그 위에 해양, 바다가 없기 때문에 호상열도가 발달하지 않고 안데스 산맥이 칠레라는 나라가 가장 해안선이 긴 나라잖아. 근데 그 칠레라는 나라 뒤편으로 안데스 산맥, 습곡산맥이 형성된다. 결국 거기도 습곡산맥이에요. 거기도. 왜? 저쪽에선 대서양 중앙해령이 밀어대죠. 이쪽은 나지카판이 밀죠. 그래서
대륙판 위에 떠 있지만 이게 좀 볼록답 눌리는 형태 형국이거든. 그리고 물론 거기서 화산도 폭발해서 나오고, 알겠어요? 안산함질 마그마가 폭발해서 올라온단 말이야. 그게 만약에 유라시아판 바다 위였으면 뭐가 됐는데 호상 열도가 됐을 거야. 근데 그러니까 남아메리카판이란 대륙판이었기 때문에 스콕산맥이 형성된다. 그리고 페이지 143쪽에 꼭대기에 뭐 있습니까? 보존형 경계 있죠? 이 보존형 경계를 변환단층이라 부르며 세계지도에서 제일 유명한 변환단층 이름이 뭐라고? 산 안드레스 단층인데 저쪽은 뭐만 형성되더라? 화산 활동은 없고 뭐만 있다? 지진 활동. 그래서 여러분 산 안드레스 단층이 캘리포니아주거든요. 근데 괜히 로키 산맥이랑 엮어갖고 뭘 하지 마세요. 알겠죠? 로키 산맥은 전혀 상관없어요. 그랜드 캐년 전혀 상관없습니다. 알겠어요? 그냥 변환단층은 뭐라고요? 화산 활동 없다.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알겠냐? 자, 그 다음에 직권 변화가 지구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 니네 142쪽에 거기 재밌는 그림 하나 있다. 날개글에 섭입대 보이지? 섭입대. 그지? 그 인상 쓰고 있는 애가 대륙판이잖아. 맞아, 맞아. 걔도 화살표가 이렇게 꺾여 있잖아. 어? 근데 대륙판은 잘 안 움직인다, 얘들아. 그냥 떠 있다고 생각하면 돼, 만년. 알았지? 해양판만 밑으로 꺼져. 계속. 해양판만. 알았어? 실제로 조금씩 말려 들어가는 것 뿐이야. 근데 해양판이 그렇게 밑으로 쭉 들어가면서 저 끝에 이렇게 끊어놨잖아. 사실 걔가 밑에서 당기는 힘도 존재해. 그게 플룸 구조론이라 가지고 당기기 때문에 해양판이 더 많이 움직여. 우리는 멘틀의 대류 때문에 이 판이 움직인다고 생각하잖아, 암석권이. 그런데 그렇게 들어간, 그러니까 서위편 경계에서 들어간 애가 당기는 힘도 존재하는데 그게 거의 대부분이야. 멘틀의 대류도 하나의 일부지만. 페이지 143쪽에 화산활동이 있어. 아까 니네 화산활동에서 내가 그랬지. 마그마가 분출하면 뭐가 생긴다고 그랬어? 마그마가 분출하면 잘 봐. 마그마는 분출하잖아. 일단 화산가스가 나가겠지. 화산가스 나가고 남은 걸 뭐라 불렀어? 용암이라 불렀잖아. 이 화산가스의 70%가 누군지 알아? 수증기인데 이 수증기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온의 마그마야. 아까 저온의 마그마는 무슨 화산 만든다 그랬어? 아, 탑상화산 만든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저런 거야. 고온의 마그마들은 니네들 어디서 많이 분출하니? 바닷속에서 많이 분출하겠지. 해령이니까. 수증기가 거의 없어, 걔들.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화산가스 있고 그 다음에 화산쇄설물이 있는데 여러분 거기서 화산쇄설물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굉장히 화산역도 있고 화산탄도 있고 화산재도 있는데 여러분 그냥 화산쇄설물에 무거운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은 나중에 퇴적암으로 쥐괴암이 돼요. 쥐괴암. 그 다음 화산재 같이 얇은 거 가벼운 애들은 나중에 응애암이 돼요. 퇴적암으로. 참고로 알고 계세요. 그래서 쥐괴암은 분출구로부터 가까워요. 자, 여기를 화산 분출구라고 본다면 이렇게 존재하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화산탄 직계암, 그 다음에 이렇게를 응애암 이렇게 부른다면 얘는 화산이 폭발할 시에 무슨 풍이 불었다? 무슨 풍? 북서풍이 불었다. 이런 힌트까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요렇게 보고 다음 여러분 용암은 여러분 한 1200도씨 미만에 해당되는데요. 페인트예요. 이렇게 손에 묻히죠? 그래서 이렇게 털죠? 그러면 묻어요. 또 털면 또 이 손에도 묻고요. 그래서 타요. 불로. 화산활동의 피해. 가장 큰 화산활동은요.
화산이 폭발하면 화산가스가 하늘 높이 올라가거든요. 먼지나 수백 톤의 그 흙이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걔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냐면 성층권을 뚫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륙권을 넘어서 성층권까지 올라간다고. 그럼 걔는 안 떨어져요, 여러분. 대륙권에 있는 애들은 이렇게 공기 이동 때문에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얘가 성층권까지 올라가는 애들은 그냥 머물러요. 진짜 안 움직이거든요. 그럼 걔들이 햇빛을 차단하겠죠. 그걸 무슨 효과라고 한다? 양산 효과라고 합니다. 양산. 그러면 겨울이 오는 거예요. 겨울이. 알았어요? 그래서 빙하기가 오고 막 그런 옛날에는. 고생대 말기에 빙하기 있었잖아요. 이런 화산 활동이 엄청 심해가지고 햇빛 도달량이 떨어지고 그랬었어요. 여튼 화산이 폭발하면 이런 단점이 많다. 그런데 장점도 있다. 뭐냐? 2m, 3m로 화산재가 쌓이기 때문에 저 땅속 밑에 있는 좋은 영양분 성분이 땅을 덮어줄 수 있어요. 토양이 개선될 수 있다고요. 물론 그게 쌓여있는 동물들도 다 뒤지겠지만 단점이죠. 니들도 쌓이게 끝나는 거죠. 자, 페이지 144쪽 지진에 대한 얘기도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지진은요, 여러분 얘기했죠. 진원이 있고 진앙이 있다고 아까 얘기했어요. 그죠? 맞아? 안 맞아요? 그죠? 그래서 진원으로부터 가까우면 피해가 크는데 그 뭐가 크다? 진도가 크다라고 했고, 실질적 지진의 수세기는 규모라고 얘기했습니다. 규모 5.6, 5.7 이런. 그래서 지진을 이용하면, 지진이 일어나는 걸 이용하면 우리는 지진파를 이용할 수 있고, 아까 전에 지진파 배웠지? S파, P파, L파 배웠지? 이걸 이용해서 니네 직권에 멘틀, 지각, 외핵, 내핵 찾은 거 알지? 이 지진파 가지고. 우리는 PSC를 가지고 모두 찾아서 아까 진호까지 거리도 그랬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나머지 숙제. 다음 시간에 테스트가 좀 어렵겠군요. 지구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살벌하게. 시스템이 뭐예요? 수권, 직권, 기권. 페이지 저기까지 숙제하면 돼요. 157쪽까지 숙제를 하면 거기 범위까지 시험 범위예요. 알겠습니까?